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잊고 있던 미국 긴축 공포의 재림이죠. 한국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소식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1% 하락, 나스닥은 2.47% 하락, S&P 500은 1.63% 하락을 했죠. 최근 열흘 정도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왜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바로 경기 둔화 우려에 긴축 스탠스 후퇴 가능성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 일부 연준 의사가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과거에도 경기 둔화 우려에 긴축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고, 2020년까지 중립금리 수준인 3%까지 맞출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7월에 긴축 도중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차례 금리를 더 낮췄다는 부분이죠. 자, 이 시기에 왜 금리를 낮췄냐?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경제 침체는 아닌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격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벌써 이것을 기대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최악을 생각했었던 증시에 커다란 호재로 작용합니다. 시장에서는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 야, 이미 연말에 기준금리 3%까지 예상을 했는데 중단할 수 있다니까 시장에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증시가 하락을 했을까요? 미국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세울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할까요? 당연히 물가와 성장을 고려하겠죠. 그런데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한민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률을 보고 성장률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으로 보고 경제가 좋지 안 좋은지를 판단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이 5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5월 고용지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실업률 3.6%가 나왔어요. 시장 예측치보다는 높았지만 이전 수준 3.6% 수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도 39만 명이 발표됐습니다. 예측치는 32만 명이었어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시장 예측치보다 한참 높았다는 부분이죠.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도 5.2% 시장 예측치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됐다는 조짐을 고용지표에서는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장을 나타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94%까지 올라갔네요. 자, 앞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컸기 때문에 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2.7%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것이 다시 3%까지 위협한 수준이 됐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기업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 금요일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기가 정말 안 좋다. 테슬라 10% 감원이 필요하다. 테슬라의 고용 인원이 10만 명인데 여기서 10%만 감원해도 1만 명 아닙니까? 자, 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했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인플레이션과 중국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등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공급 차질과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런 악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신규 고용 축소와 기존 인력 감원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 말고도요, 이미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인력 줄이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아마존과 메타 감원 들어갔고요. 넷플릭스와 로빈후드, 카바나도 줄줄이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우버도 사람 안 뽑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표는 좋지만 앞으로는 안 좋을 거다. 이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향후 미국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다. 서서히 연착륙할 것이다. 아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고 금리가 급등하지 않냐? 금방 순식간에 꺼질 것이다. 급강하는 비행기처럼 경착륙할 것이다. 그런데 연착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경착륙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현재 고점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야, 고점에서 성장률이 꺾이면은 2019년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 성장률이 꺾이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깜짝 놀라서 방향을 바꿀 거다. 그것이 지난 한 열흘간의 증시의 호재로도 좀 작용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시기에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건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아직 경제 침체가 안 왔는데 예방적인 조치로 금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취하기 이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중앙은행의 제일 책무는 물가 안정이에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합 개입은요, 물가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내가 긴축을 나서다가 갑자기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불안이 나타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중앙은행 책임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책임이 안 일어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제롬 파월 의장이요, 통화정책 전환을 발언했던 시기는요, 미국 실업률 3.7% 완전 고용 상태 현재와 비슷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왜 낮추었을까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바로 저물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런 PCE 지수가요, 2% 수준에서 1.5, 1.6까지 낮아지면서 이게 갑자기 물가 안정 목표대에서 한참 미달하는 저물가가 될 가능성이 보이네.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이 약화되는 게 눈에 보이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멈추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죠? 앞서 예시가 나왔죠. 물가 불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유지할 거라는 부분이죠. 실제 그 부분을 연준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률 2% 목표 근접할 때까지 0.5%포인트 금리 인상 시행해야 된다. 빅스텝을 계속해서 밟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근접할 때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한 2.5%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원 PC 지수가 5.2에서 2.5%까지는 낮아져야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바꿀 수가 있을 건데 그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상식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물가는 언제 낮아질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롬 파월 의장도요, 자기가 물가를 어떻게 만지지 못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모든 물가 불안의 급등의 시작은 바로 원자재 불안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아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연착륙 아니다. 금방 폭삭 주저앉는 경착륙. 그런데 연착륙보다는요, 커다란 충격을 동반하는 경착륙이 와야 하락할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야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락할 것이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통화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쇼키무도산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긴축은 큰 위기가 와야 끝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년 뒤부터 이런 큰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동시에 강한 긴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국가가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격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또는 어느 대륙에서 나든지 연쇄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기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추락하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한번 매치를 시켜볼게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2008년 고점 이후에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것처럼 연착륙 방향으로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는 연착륙보다는 너무 강력한 긴축에 따른 빠른 경착륙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일찍 이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워낙 강한 긴축을 앞두고 거액의 자산인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절대 손해 안 보고 돈도 안전 마진도 확실한 분양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로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저희가 쇼킹 부동산 2 청약 가프에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런 긴축 상황에서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